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하메 패턴 전체적으로 쌍바닥 패턴에 대한 관점 자체 가장 어려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단계까지 해서 좀 총정리를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지금 보셨을 때 가장 지금 FOMC 발표 그리고 이제 대형 기술주들의 이제 실적 발표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인데, 자,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크다. 누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언더주고 다시금 상승 자리값 가져가는 이런 자리값들을 어떻게 예측하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제 강의나 아니면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 해석 자체를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잘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피보나치 전체 정의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어떤 관점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예측을 했었다라고 하면 이 상승과 하락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쌍바닥 패턴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자, 요렇게 지금 원웨이 낙폭이 일단은 좀 크게 가져가는 장세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선물 대응하시는 분들은 분봉 단위로 봤었을 때는 확실히 뻗어주는 느낌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원웨이로 뻗고 나서 제가 이 앞의 관점은 앞에 있었던 어떤 지금 내용 해석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주요 마디값에서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추세선의 유지, 뭐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한 뭐 주요 포인트값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홀딩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관점은 제쳐두고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보자는 거예요.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 모든 차트를 한번 다 보셨을 때 당연히 차트는 다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했었죠. 변동성을 가지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져가는데, 얘가 하락 추세의 계속 연속일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정이라고 하는 구간, 눌림, 반등 얘기하는 이런 구간들이 최소한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리값은 382 자리값이, 이 382가 뭐냐?
원웨이 낙폭을 100%라고 하면 이 자리를 100이라고 했었을 때 38.2%만큼 들어올리는 자리값이 가장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간대까지 일단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 왜 382만 가져가나요? 0.5, 618 다 있는데 어쨌든 얘네를 터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리값이기 때문에 뭐 다음 자리값 가져가려면 어쨌든 얘를 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승으로 전환이 아니고 다시금 저점을 밀면서 낙폭을 가져가더라도 이 자리값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확률상 여러가지 대입을 해봤을 때 정말 터치 유무를 굉장히 크게 보여주는 자리값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미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 100이 나온 거를 이미 차트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져갔을 때 이 바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바닥은 뭔가요? 바닥 반등 생각할 수 있는 거 1번 5일선의 변곡, 2번 21선 이탈, 3번 자, 제가 이것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5일선의 변곡은 뭐냐면 보시는 분봉이 뭐 1분봉일 수도 있고 5분봉, 30분봉일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얘가 추세가 끝났다, 단기적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1차 시그널이 5일선의 변곡이고요. 5일선은 어떻게 보면 캔들의 움직임과 가장 유사하게 흘러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 캔들이 지금 이 하락 반전 기준으로 5일선이 내려왔다가 다시 꺾이는 자리값이 발생을 했었을 때 여기는 리스크는 있어요. 이제 장대 음봉이 한 번 더 크게 떨어지고 저점을 밀어준다라고 하면 5일선이 다시 꺾이겠죠. 그래서 리스크는 있지만 거의 최저점에 대한 시그널을 볼 때는 그래도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도 저점이다. 리스크는 있지만 여기서부터 잡았을 때는 목표가 수익 자체를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대응 자리값. 당연히 다음은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볼린저 밴드의 중심 21선 어디나 지금 봤었을 때 얘는 가장 기본의 중심이 되는 거죠. 캔들에. 그래서 21선 이탈, 상방 이탈을 해야 되겠죠. 항상 21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위에 있냐 아래 있냐로 판단을 해봤을 때 단기 대응으로 지금 매수세가 좋은지 매도세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은지를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1선의 이탈 굉장히 중요한 자리값이고요. 이 이탈과 더불어서 여기서 보통 골든크로스 자리값이 바로 또는 조만간 나와주는 자리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밴드 상단 하단 터치인데 여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정말 추세가 좀 끊겼다. 이 이후부터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이 상단에 있는 밴드를 터치를 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져가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크게 나와주는데 자, 여기서 한 번 더 꺾이긴 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부터 밴드 상단선까지 터치를 한다. 그럼 이유는 횡보 또는 상승이에요. 여기서는 어땠나요? 여기 터치를 하는 모습부터는 횡보 또는 상승에 대한 관점이 맞죠. 그럼 반대로 강한 상승에서는 어떨까요? 원웨이 상승에서는 지금 여기도 조금 안 맞네요. 상승해서 하단선 거의 터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단 터치 보여주고 나서는 긴 횡보 자리값 또는 하락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 이제 이 추세를 가져가긴 힘들고 여기는 왜 올랐나요? 여기는 FOMC 결과 발표였으니까 빅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뭐 차트나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 찢으면서 거래량과 더불어서 추세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약간 예외적인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원웨이 추세가 나왔을 때 강한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 밴드 여기가 이제 정리 자리값이에요. 원웨이 추세가 나왔을 때 자, 첫 번째 변곡이 나오는 이런 시점 여기도 변곡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두 구간.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점을 밀고 넘어오는 자리에서는 손절. 여기서도 변곡 나오는 시작 지점이 이 구간 바닥 구간이니까 여기 타이밍 21선 주황색 선 돌파하는 구간 2차 마지막으로 3차 자리값으로 매수 타이밍.
그러면 바닥에서 잡았어야 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지. 밴드 상단선까지 봤었을 때는 여기 단기 수익을 못 보거나 본절 또는 손절을 가져갈 수도 있는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리가 안전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먹을 자리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관점은 항상 유의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등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최소 382까지는 한번 지켜보자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힘 좋거나 지금 판단을 해봤을 때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마디값 대응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했었죠. 382에서 힘 좋다? 그러면 나는 0.5 자리값까지 일단은 여기서 올라타는 자리값에서 목표가를 정할 거고, 만약 382 자리값 다시 눌러주면서 그 사이에 찔러주면 여기를 손절 생각하면서 볼 거야 하면서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차곡차곡 올라가 주시면 돼요. 언젠가는 꺾이겠죠. 언젠가는 꺾이겠죠. 근데 이 사이 대응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 마디값 대응이기 때문에 차라리 382까지 보고 이 다음에서 어디까지 올라왔다 눌리는 이 자리값까지 지켜보는 게 저는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요. 충분히 눌림 자리값 나와주고 여기 자리값이 별표 친 자리값,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특정 패턴이 나와주는 짝지음 자리값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눌러주는 자리값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역으로 돼 있는 N형 패턴, AB는 CD 패턴이라고 해서 매도 관점이 저점을 밀고 넘어왔을 때도 목표가가 정해져 있는 이러한 매매를 축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이런 자리값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100% 맞냐? 100% 절대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해두면 얘가 여기서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갑자기 들어올리는 이런 자리값들이 이상한 거죠. 관망을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대응을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겠죠. 포지션이 있으면 어느 구간대까지 확보 자리값을 가져간다든지 손절가 아니면 본절 터치를 보면서 대응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값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와주는 이 패턴들이 앞에서 배웠었던 제가 가장 기초 이론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이 피보나치에 대한 해석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하인 패턴도 그렇고 뭐 AB는 CD 패턴도 그렇고 각각의 짝지음 자리, 뭐 382 자리 값은 쌍바닥 패턴에서 886 좀 더 가면 1.13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 0.5는 886, 618은 786 자리 값이 가틀리 패턴 가장 정석 패턴이고 조금 더 전고점이나 886 이상 깨고 넘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1.618, 그리고 786 자리 값은 버터플라이 패턴 기준으로 1.272까지 올라온다. 886도 1.618까지 볼 수 있고 그 이상의 관점으로 넘어가는 자리는 V자 반등으로 좀 대응을 봐달라. 그 다음에 N형 패턴으로 가져갈 때는 어쨌든 여기서 382 자리 값은 A와 B 사이에 한 번 더 피보나치 가져갔을 때는 2.24 이상, 그리고 0.5는 2.0, 618은 1.618, 786은 1.24까지 보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1.13 자리 값은 뭐 먹을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자리에서 저점 미는 자리는 어느 정도 그냥 큰 변동성을 가지는 시장 흐름이다라는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하락 패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XAB는 CD 패턴인데 뭐냐면 결국에는 X에서부터 A까지 한번 나왔어요. 추세가 강하게. 그러고 뭐 382까지 반등, 뭐 0.5까지 반등했다라고 볼게요. 힘도 조금 더 좋게. 382 조금 기준이지만 그 이상까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눌림 자리 값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네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가져가는 게 일단은 하락 패턴을 그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했었죠. 간단하죠? 이거 뭐 색깔 있고 뭐 이거 어떻게 바라보나요? 그냥 가격이 X에서부터 A까지 내려왔다가 B까지 올라가고 다시금 C까지 내려오고 D까지 올라온다. 별거 아니에요. 옆에서 지금 한 번 더 그리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쌍바닥 패턴이에요. 내려왔다가 0.5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눌렸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이러한 패턴 많이 보셨죠? 이거를 쌍바닥 패턴, 짝꿍냉이 패턴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지금 이 튜브 차트를 쓰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고, 안 쓰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증권사 그냥 HTS 쓰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 차트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지금 보셨을 때 튜브만의 좀 장점은 이 하모니 패턴까지 좀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이 튜브 사용을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분석 도구 자체가 하는 도구 자체가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X랑 A 자리 값에서 지금 보면 얘를 기준으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 D 지점이 X와 A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0.88이 써 있는 게 결국에는 0.886 자리 값인 피보나치 변동성 자리 값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 자리 값은 사실상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짝지음 자리값 여기만 있어요 라고 얘기는 드리는데, 일단 처음 보신 분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올려드리는 거고요. 사실상 여기 자리값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B지점이 어디 위치가 있냐에 따라서 짝지음으로 가는 자리값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해 보시고 제가 올려드렸던 강의나 앞에 있던 강의나 이런 부분들 조금만 아신다라고 하면 어디 적어두시고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짝지음에 대한 관계만 이해하시고 적어둔 자리값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정말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0.886 기준이 XA 전체 큰 피보를 기준으로 나왔던 자리값이고, 뭐 여기서 이 자리값이 얼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봤었을 때 총 세 가지 자리값으로 일단은 이 D 자리값에 대한 근거를 찾아요. 요거는 조금 더 상세하게 봤을 때 걸리는 마디값들이 어딘지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값들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 D 지점을 추가적으로 찾는 자리값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을 때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B와 C를 기준으로 일단은 프로젝션 값도 지금 같이 보여주죠. 지금 X랑 A를 봤을 때 여기 점점점점점점 지금 있는 이 886 자리 값이 일단 가장 기본인 거고요. 기본 1번으로 표시할게요. 얘가 그러니까 1번에 표시되는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되는 자리 값인 거고요. 이거는 짝지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2번을 찾았을 때는 B와 C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B와 C를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는 B와 한 번 더 앞에 피보나치는 끝났죠. 어떻게 보면 B와 C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2.393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2.24보다 조금 더 높죠. 그러니까 B와 C를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이 상승 흐름 자체가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자리값이 일단 당연히 1은 넘어가고 2.24 넘어가는 이러한 수치네. 그럼 얘 범위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자리값은 결국에는 얘는 지금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리값이 한 번 더 피보를 그렸을 때 1.618에서부터 2.618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넘지 않는 자리값에서 일단은 가장 비슷한 수치를 보통은 마디값으로 잡아요. 1.618 지금 여기 구간대에서부터 2.618 사이의 자리값이 BC 프로젝션 값이 가장 어울리는 거예요. B와 C 사이의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D 지점으로 가져가는 자리값으로 봤을 때 1.618과 2.618 사이인데 2.618은 일단은 전고를 깨고 넘어갔어. 얘가 기준으로 일단 거의 좀 최대한 맥시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마디값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2.24가 가장 어울리는 자리값이겠죠. 바로. 그래서 두 번째 자리값 같은 경우는 두 번째 B와 C를 기준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현재 마디값 어떻게 보면 목표 D 지점이
2.24로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얘는 2번이라고 표현할게요. 2번 2.24 BC 자리값이고, 요거에 대한 근거가 나오는 거는 얘도 2번, 얘가 2번에 대한 관점이고, 범위는 1.618에서부터 텍스트로 쓸게요. 2번에 대한 근거는 1.618에서부터 2.618까지에 있는 마디값인데, 우리가 설정해 놓은 거는 뭐 사이사이 더 촘촘하게 더 피보나치 관점으로 접어 주실 수 있는데, 1.618, 2.0, 2.24, 2.618 요 정도 네 가지 정도 마디값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슷한 자리값에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일단은 좀 가져가고요. 자, 그럼 얘는 범위인데, 그러면 1.618도 있고 2.618 넘어가면 안 된다. 디점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지금 보면 2.24 자리값이 가장 좀 어울리겠죠. 2.0도 되고 1.618도 뭐 마디값으로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각각의 항상 이 피보관점의 마디값들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중요 해석으로 지금 바라볼 수 있는데, 1.618마디에서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항상 지금 이 피보 목표가는 여기인데 중간에 가다가 여기까지 바라보다가 좀 떨어졌어요, 끊어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이런 자리값들도 다 의미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목표가 기준으로 가장 근처에 있는 값들을 해석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추가적으로 일단은 뭐 지금 봤을 때 해석은 요렇게 마디값 잡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좀 A, B는 CD 자리값으로 보는 건데, 자, A와 B 길이와 C와 D 길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A, B 길이에서 얘가 몇 배가 되는 자리값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AB랑 지금 CD랑 길이가 같으면 1 곱하기 AB 길이겠죠, 이 CD는. 그래서 얘 자리값도 정해져 있어요. CD 자리값은 적어도 AB 길이에서 이거보다는 짧으면 안 되겠죠. 뭐 이거보다 짧으면 여기가 목표니까 이거는 원하는 자리값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적어도 같은 길이 1배 또는 1.272, 그리고 얘는 1.618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패턴에 따라서 지금 조금씩 더 차이는 있을 거예요. 패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요거까지 다 완벽하게 지금 해석을 하면 지금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패턴별로 어떻게 보면 상세하게 다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배트 패턴 지금 382 자리값 0.5 여기 구간대를 조금 기준으로 좀 봐주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따로 정리되어 있는 제가 이 시스템 트레이딩 책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따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잘 해서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도 제가 아시는 분이니까 추천은 그때 좀 따로 해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어쨌든 좀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있던 짝짐 정도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완전히 끝까지 일단은 해석을 좀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지금 보는 거는 A, B는 CD. 그래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정하냐?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으로 해서 A, B, C 지점을 딱 찍어주면 얘가 지금 나와주는 게 A, B와 CD 길이가 똑같은 자리값이 1, 그리고 얘는 1.272, 1.618이 일단 좀 맥시멈인데 1.618은 지금 깨고 넘어갔죠, 전고점. 그래서 얘를 빼고 1.272 14,416 정도로 지금 체크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 마디값 뭐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촘촘하게 이렇게 좀 잡혀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뭐 가운데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얘는 1.27 27이 AB는 CD 이렇게 AB 길이보다 1.27배 높은 CD 길이를 가져가는 이 마디 값이 어떻게 보면 주요 체크 포인트다. 어렵죠. 처음 하실 때는 어렵고요. 나중에 하실 때는 이렇게 딱 감각적으로 일단 좀 잡혀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해봤을 때 일단 기본 자리값 기준으로 여기가 맥시멈인데 각각의 걸리는 자리값에서 저항을 본다라고 하면 거기를 좀 의미 있게 두고 각각은 다 똑같은 마디값의 형태를 가져간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뭐 해석 쉽다라고 하긴 그렇고 뭐 사실상 이거를 엄청 두껍게 이제 해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마디값 전체를 어떻게 보면 두껍게 칠을 해가지고 그냥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값이니까 이 부분대까지 대응을 하면 되겠다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가져가고요. 일단은 지금 가져간 내용은 뭐냐, 결국에는 D지점에 대한 마디값에 대한 근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세 가지가 있는데 근거 자리값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체크 포인트가 되었을 때 각각의 마디값들이 의미 있게 작용을 하니까 여기마다도 일단은 1차, 2차, 뭐 3차 청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1분 봉상 뭐 이렇게 나와주는 자리값이면 거의 뭐 똑같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뭐 일봉상, 주봉상 관점이면 여기 각각의 마디값 간격도 굉장히 좀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건데 정확하게 알자로 오늘 정리를 일단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일단은 D지점이 원래는 기존에 하나만 알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세 가지로 해서 마디값들이 좀 정리가 되고, 이런 세 가지 자리값들은 각각의 패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조금 더 관점을 가져가면서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이 패턴 자리값들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정밀하게 끌고 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이 C지점이에요. 자, 요렇게 나온 거는 얘가 C에 대한 눌림에 대한 근거가 될까요, 여러분들? 도대체 그래, 눌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얘가 C까지 그리는 이 패턴에서 이 C지점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범위가 좋은 거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일단은 뭐 상승을 계속 가져가다가 눌리긴 했는데 찔끔 눌렀는데 여기까지 포함시켜야 되나? 해야 되나? 여기도 뭐 이거를 허용 범위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뭐 한틱 내리는 뭐 요런 자리값들도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추세의 연속이지 사실상 뭐 패턴을 그린 느낌은 아니죠. 제 얘기는 이렇게 있다가 내려와 반등을 했는데 뭐 여기가 어디 걸리는 자리값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낙폭을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이 충분이라는 말이 기준이 안 쓰잖아요. 누군 여기가 난 충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군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눌리는 자리값에 대한 최소 그리고 최대치 자리값이 존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치와 최소치 자리값이 있는데, 자, 보시면 적어도 얘로 봤었을 때 충분한 눌림이 어디예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었는데, 저는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안 하시는 분들, 그냥 짝짐 정도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만약에 0.5였다라고 하면 2.36 여기 자리값 까지 내려온 자리값까지를 사실상 그냥 일반적으로 충분히 눌러줬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고 돌파할 때는 목표가 잡아서 보셔라 라고 얘기를 보통 말씀드려요.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는 이전에 382 전에 있는 이 마디값까지 터치 구간까지 보여주면 이게 충분히 여기 부근까지 오면 충분히 눌렸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라고 했던 게, 일단 좀 그냥 단순하게 설명한다라고 하면 쉽게, 그럼 얘를 조금 더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봤었을 때 이 C라는 자리값은 얘 역시도 우리가 아까 얘 표현을 했었죠. 얘 표현까지 가져갔었고요. 해석을 여기랑 얘는 D 지점의 마디값 2개, 그 다음에 A, B, C, D 길이 하나 더 추가였죠. 그럼 여기는 충분히 눌렸다의 최소 자리값은 어디냐 라고 했었을 때 얘 역시도 382가 가장 최소 자리값이요. 382 어딘가요? 38, 0.38, 1, 382 여기 정도 자리값이 최소한에 눌렸다예요. 그러면 다시 보시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피벗 자리가 아니고요. 바닥에서부터 B지점까지 올려서 이 원의 상승, 바닥에서부터 이 상승 흐름에 따른 382 눌림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작은 파동 안에. 이 X랑 A가 무조건 기준이 아니고 또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가 이제 382 자리값까지 눌리는 게 최소한의 C지점에 눌렸다 자리값이 이 이상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눌렸다라고 표현보다는 아직은 그냥 계속적인 추세의 연속 정도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는 최소 382 여기 자리값까지 눌린 거고 어디까지가 일반적으로 써있는 범위냐면 886 자리값까지예요. 그래서 얘 역시도 382에서부터 886까지가 그냥 일반적인 범위구나. 근데 그럼 886과 1 사이에 2 사이까지 넘어가면 패턴이 깨진 건가요? 좀 어느 정도 깨졌고 다시금 올라가긴 좀 힘들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고 저는 아예 패턴 확실히 깨졌다라는 거는 그래서 A 저점 밀고 넘어가는 자리값을 그냥 확실히 깨져줬다라고 보통은 표현은 해요. 그래서 바닥 자리는 좀 상관없고 최소 382 자리값이 이 패턴에선 그래도 가장 키포인트다. 여기까지만 눌러주던가 아니면 그 이상 조금 더 눌러줘도 상관없는데 여기까지 눌러주면서 가져간다라는 거는 어쨌든 눌렀다가 가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B지점에서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눌렀다가 한번 넘어가는 거는 오히려 탄력을 훨씬 더 크게 키워가서 매수세를 가져가니까 이런 목표가나 우리가 자리값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을 확실히 터치할 수가 있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패턴이 이렇게 복잡하게 좀 되어 있구나 정도. 자 여기 한 번 더 정리하면 여기 세 개에 대한 근거는 여기 자리값 그리고 여기 자리값 그리고 A와 AB는 CD 여기 자리값에서 길이가 만들어지는 세 가지 자리값 그리고 C지점 눌렀다라고 하는데 얘는 최소 382에서부터 886까지 범위를 가져줘야 그래도 얘가 패턴을 그리는 눌림 자리값이구나 정도까지가 정리가 되셨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일단 좀 설명드릴 거는 X와 지금 D 사이에 A와 C 사이에 나와주는 게 보통 여러분 다이버전스에서 이제 히든 다이버전스를 좀 많이 안 쓰는데 그 히든 다이버전스가 출현하더라도 다이버전스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기준을 모르겠어요.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는데 기준을 모르겠어요가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점을 봤는데요. 과열을 크게 형성하는 자리값이 발생을 한 거 알겠어요. 어디 여기 구간대에서 과열을 크게 형성하면서 넘어가는 거 알겠는데요. 여기서 다음 자리값을 더 크게 밀고 넘어가는 이런 자리값들은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해석이 맞는 건가요? 그 앞전에 있었던 저점은 아니면 또 앞에 저점 범위를 미래에 나오는 어디 구간에 꼭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다이버전스는 이 가장 큰 질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얘기를 설명드렸을 때는 사용되는 내용들이 하모닉 패턴이나 아니면 해쇼, 역해쇼 패턴에서 특정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를 좀 기준으로 잡는 게 좋지 그냥 다이버전스 단독 매매로 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렇게 했었을 때는 이 범위를 여기 옆에 계속 따로 떨어뜨려 놓는다라고 하면 해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좋아하진 않고 하모닉 패턴에서 마지막으로는 히든 다이버전스가 출현하는 거는 X와 D 지점 그리고 A와 C 지점에서 보통 히든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대에서 대응 해석을 하는 건데 자 다이버전스 한 번 더 지금 옆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격의 고점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고점이 보조지표에서는 뭐 MACD든 뭐 RSI든 스토캐스틱이든 쓰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출현을 한다 라고 하면 이게 일반 하락형 다이버전스라고 했었죠. 아, 여기서부터는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 범위에서는 추세가 전환하는 데 가능성이 있구나. 얘는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이버전스 판단하는 법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그 다음에는 저점이 얘는 내려가는데 얘의 저점은 되려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올라가 주면 아, 여기서도 하락의 계속적인 추세가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추세 전환, 일반 상승형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는구나가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다이버전스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꿔서 여기서부터 지금 체크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자, 고점은 내려가는데 바뀐 거예요. 가격의 고점은 내려가는데 여기서 가격의 고점이 보조지표의 고점이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 그럼 얘는 추세의 지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연속이 되는구나. 고점을 낮추는 형태에서 얘도 저점을 올리는 형태인데 만약에 여기서 보조지표가 저점을 내리는 자리값으로 일단은 바뀌었다 라고 했었을 때는 얘 구간대에서는 추세가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가져가겠네. 이게 히든 다이버전스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기 구간대가. 자, 그래서 이렇게 히든에 대한 관점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고점이 내려가는 형태인데 보조지표가 X랑 D지점이지 않나요? X와 D지점 고점이 내려가는 형태인데 보조지표가 이 두 구간에서 고점을 올리는 형태가 같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낙폭을 가져가겠죠. 추세의 연속이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바닥 구간에서 A와 C 사이의 구간 대응이 맞죠. 쌍바닥인데 저점을 올리는 형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내리는 히든 다이버전스가 똑같이 출현을 해준다 라고 했었을 때는 C지점에서 D지점까지 가는 힘 자체의 동력을 훨씬 더 옆에서 끌어줄 수 있다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물 패턴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쌍바닥 얘기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에 와서 많은 분석을 통해서 가져가는데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보조 도구긴 해요. 도구긴 하는데 정말 최근 추세나 흐름에서 가장 좀 잘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더 예측을 하면서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돼요. 여기에 플러스 현재 갖고 있는 시황 이슈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슈와 접목을 해서 이 패턴이 그려가는 과정 중간에 시나리오들이 과연 얹어질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을 찾아준다라고 하면 방향성 맞추시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든지 절대 법칙은 없어요. 100%라는 건 절대 이 시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유동적으로 흘러가는 시장에서 내가 이 도구를 사용을 해봤을 때 높은 확률로 좀 잘 맞고 확률상 높은데 이게 아닐 경우에 내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내려왔다 올라오고 하는데 중간에 여기서 갑자기 이탈 뭐 이렇게 나와준다던가 그냥 여기서 급등세가 나와준다던가 원래 내가 생각했었던 시나리오랑 끊긴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식들도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거 체크를 해서 가져가시는 거 좀 많이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최근 흐름에서 차트에서 이제 좀 찾아서 제가 최근에 이 지금 FMC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실적 발표 때까지 해서 금요일 장세부터 일단은 매도 장세를 일단 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거에 대한 근거나 내용 해석까지가 일단 좀 오늘 좀 마무리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시간 정도 봉으로 일단 좀 판단을 해보시면 거의 일봉상 추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추세에서 일단은 3월 말 지금 4월 초 가리키는 이 최고점에서부터 이제 낙폭을 또 계속 이어졌었죠. 중간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러면 이 원웨이 낙폭을 지금 계속 가져가면서 흐름 자체가 강하게 매도세가 나와줬을 때 뭐부터 체크하라고 하셨죠? 오늘 총정리입니다. 오늘 총정리. 382 자리값 정확하게 터치를 했죠. 정확하게 터치를 했는데 최고점에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은 반등을 바닥에서부터 힘이 주면 여기까지는 올라가겠네. 근데 일봉상 거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파동을 좀 크게 그렸으니까 쉽게 해주지는 않겠네. 기한값이 좀 걸리겠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에서부터 이런 추세 라인대를 그려서 이게 특정 수렴 형태를 거쳐서 채널 라인대를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 가장 최근 추세가 이 채널 라인대 고점을 딱 금요일날 터치를 했어요. 금요일이라고 하면 22일, 7월 22일 기준으로 고점을 터치를 보여줬고요. 여기 구간대가 382 자리값, 그리고 채널 라인대 상단대 터치 구간이니까 여기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 봤었을 때 이 자리값에서는 눌림 자리값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82 자리값까지 터치를 했고 채널 라인대 고점이니까 확실히 눌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제가 여기서 일단 좀 판단을 했었던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수요일은 FMC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금요일 장서부터 그냥 원웨이로 계속적으로 들어올렸다? 그럼 이렇게까지 가파른 상승이 보여준 상태에서 막상 실적 발표나 내용 해석으로 봤었을 때 생각보다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오히려 흐름 자체가 꺾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자리값에서 화요일과 수요일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을 결정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값은 눌러주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382 자리값이 걸렸고, 그렇게 했었을 때 아까 패턴을 만약에 그려간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대까지 나온 거예요. B 지점까지 나온 거고, 이제 눌리는 자리값이니까 이제 C 지점까지는 한번 지금 보여줄 수는 있을 것이다인데, 이 C 지점에 대한 근거가 아까 정리 드렸을 때 382 자리값까지라고 했었죠. 일단 382에서 일단은 반영을 보여줬으니까 그러면 C 지점에 대한 의미 있는 눌림은 보여줘야 된다. 얘가 요만큼만 눌러주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최소 얘는 더 눌러줄 수는 있지만 최소 눌러주는 자리값은 A와 B 사이의 382라고 했었죠. 그러면 한 번 더 A와 지금 현재 B 지점 사이에서 382까지는 눌러줄 것이다. 그래서 얘 눌림 자리는 일단은 최소로는 여기까지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저항이다라는 관점이 조금 더 잡혔다라고 하면 얘는 눌렀을 때는 여기를 최소 터치 구간으로 가져가는 게 나머지 이슈나 내용 해석 발표가 나왔을 때 오히려 좋게 나오거나 그래도 시장에 선반영돼서 긍정적인 힘으로 끌고 갔을 때는 그 탄력을 힘을 더 크게 받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어설프게 가져가면 다음 추세나 흐름 자체도 어설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을 잡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생각할 수 있다. 정확하게 여기 구간대까지 낙폭을 가져갔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더 떨어지냐 아니냐는 일단 실적을 보고 좀 판단을 하자. 예상치보다 조금 이번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어쨌든 방향성 조금 더 갈려서 좀 봤었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상 이슈와 화요일 수요일까지 더불어서 봤었을 때 거의 전고 부근 때까지 지금 현재 터치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뒤에 추세가 여기서 꼬꾸라질 수도 있었던 거고요. 아니면 더 올라가는 추세를 보고 나서 이 영상을 지금 좀 판단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찍고 있는 게 이제 7월 28일 오후 타이밍이니까 여기 기준으로 지금 봤었을 때 이미 전고점까지는 가져갔다. 그래서 하루 추세 변동성만 600 하락, 600 이상 하락, 600 이상 상승, 이게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수요일까지 보여줬었던 장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V자는 너무 큰 변동성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설명드렸던 시나리오나 내용 해석을 보셨던 분들은 여기서 정말 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었겠죠. 그럼 이 다음 대응은 뭘까요? 어쨌든 B지점을 확실히 돌파하는 자리값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빅이벤트나 내용 자체들은 거의 다 끝났고 나머지 잔여 실적들만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체크할 거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코로나 이슈 정도를 지금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나머지로 가장 또 강력하게 볼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고점 피크아웃은 좀 생각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 앞으로 시장은 하반기를 끝까지 잡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서 추가 대응으로 시나리오는 전고 돌파했을 때는 계속적인 매수세가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편이고요. 어쨌든 다시금 중심값 CG점 하락하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좀 패턴을 깨는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CG점을 깨고 넘어왔을 때는 확실히 매도 관점, 전고점을 깰 때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일단 좀 생각해서 나머지 시나리오를 좀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고 앞으로 나와줄 수 있는 이슈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항상 전고나 전저점을 깰 때는 여러분들이 단기 분봉이나 흐름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깨고 넘어갈 때는 확실히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힘이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럼 그런 힘의 원동력이나 근거가 이유 없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뭐 세력의 장난질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 이슈나 내용들이 받쳐줘야 되고 그게 뭐 결과 발표라든지 그게 지표 발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단은 지금 8월 초 비농지표 발표도 한 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조금 더 횡보 자리가 길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뭐 CPI, PPI 부분 때까지도 한 번 더 관점 살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분석하는 거는 단순히 뭐든지 비중이 치우쳐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보조지표만 본다, 기술적 분석만 바라본다, 이게 절대값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의 흐름, 지표 발표 내용 아니면 뭐 시장의 흐름 자체만 체크하면서 또 이 시장을 대응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적절하게 좀 접목을 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자는 하미 패턴에서 그동안 간단하게만 좀 생각했었던 쌍바닥 패턴 내용 자체를 여기 정도까지 근거를 다 잡고 보는 거구나 정도로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좀 설명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